네, 이번 1대1 시간은 코칭이 필요한 시간이죠. 네네. 네. 예, 그 제가 얘기할 건데 예, 일취월장입니다. 한 달 안에 네. 취업 시장에서 우리 한 명을 우리 취업 준비생 한 명을 짱으로 만드는 시간 일취월장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1대1 코칭이 필요한 컨설팅이 필요한 우리 구직자에게는 단비 같은 시간인데 네. 그 단비가 되어주실 또 코치님 소개를 네,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일취월장 3기 안지연 씨가 나오셨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제 한 네. 달째가 다 돼가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방송했을 때 정말 네. 많이 떨렸는데 이제 좀 적응되다 보니까 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좀 아쉬워요. 아쉽죠. 네. 그렇군요. 아쉬운 만큼 오늘 마지막을 또 멋지게 장식을 그래요. 해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예, 안재현 씨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면접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현 씨는 면접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필요한지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현 씨가 작년에 중소기업을 한 군데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에서 면접이라기보다는 아마 면담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면담? 네. 자, 면접이 아니고 면담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지현 씨 면접 때 지난번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궁금해요. 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네네. 그때 당시 실무 면접을 보았는데 전공 지식 일부 조금 하고 그리고 인성 면접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면접 진행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 네. 또한 첫 면접이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했고 1차 통과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 2차는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소기업이라서 그러니까 가고 싶은 의지가 좀 없었다고 판단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연봉이나 복지 혜택이 좀 열악한 예를 들자면 한 30명 미만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직원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면접이지 뭐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묻는 면접 수준의 어려운 질문들이라기보다는 뭐 언제 출근이 가능하냐, 우리 회사가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냐.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면담 수준 정도의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개인적인.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네. 또 면접 스킬을 축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에서 지현 씨는 제대로 떨어져 본 경험은 솔직히 좀 그러네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언제 출근 가능한지 이건 네. 면담도 아니고 이제 부탁인 것 같은데요. 언제 나와주시겠습니까? 부탁하는 불안하니까. 거죠. 예.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다. 근데 1차 면접을 통과했다. 뭐 이렇게 말을 지금 지현 씨는 해주셨는데 2차 면접을 가는 게 경험상 나을 뻔했다. 지금 대표님은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네. 우선 본인의 적성,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타겟 직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꼭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나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필요하다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하고 자소서를 제대로 쓴 다음에 그 기업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닥치는 대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네. 본인이 그냥 브랜드 네임만 유명하다고 하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름만 이건 보고. 잘못된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떨어져 본 것도 경험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떨어져 본 것들을 통해서 실력이 쌓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학생들끼리 아무리 스터디 100번을 통해서 면접 스킬을 쌓았다 하더라도 실전 면접 한 번이 저는 더욱더 더 면접 스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원하고 갈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라. 그건 나중에. 현실적인 조언해 주셨네요. 맞아요. 떨어지는 것도 경험이 되죠. 근데 이제 저처럼 10년째 떨어지면은 그거는 실패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성공이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뭐 하나 받다 떨어졌는데 자, 어쨌든 저기 이제부터는 면접과 관련해서 지현 씨와 또 다른 취준생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지현 씨가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네. 1분 자기소개서였는데요. 아, 1분 자기소개서? 네, 근데 네. 지난주에 코치님이 잘 완성을 해주셔서 고민이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을 가장 많이 면접에서 네. 면접관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지원자의 입사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면접에서 어떠한 형태의 질문으로 지원 동기를 묻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 시에서 면접관들은 입사 의지를 묻고자 하는 질문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또는 입사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 네. 또는 홍길동 씨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입사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를 묻는 질문들이 있고요. 네. 또는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로열티를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들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뻔한 질문들이잖아요. 얼마나 들어오면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 동기가 있는가 네. 또는 다른 회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이 질문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 기업이 업계에서 1, 2등이 아니라면 감히 묻기가 어려운 질문들이겠죠. 맞습니다. 아유, 어렵네. 그래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나와도 굉장히 어렵고요. 면접에서 네. 물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특히나 여러 경쟁사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냐? 저는 네. 이 질문이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요. 맞아요. 이래서 저 다른 회사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현실은 그렇죠. 예, 네, 예. 정말 예리하십니다. 이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기에도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요. 어려운 답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취업 준비생들도 딱히 그 회사만을 특별히 지원한 이유는 없거든요. 네. 특히 업계에서 1, 2등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질문들은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면접 전형이 완전히 끝났는데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 영업에 자신 있다고 하는데 왜 유통업인가? 아니면 또 왜 BGF 리테일인가와 같은 세부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거든요. 네. 이런 네. 질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생 관련을 해서 지원 동기를 이제 답변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직무와 관련돼서는 먼저 첫 번째가 네. 본인이 그 직무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전공이 연결된다면 전공을 얘기해야 되겠죠. 전공 네. 지식 또는 대활동 경험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접근 태도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결국 지연 씨가 그동안 코칭을 받아왔던 자기소개서라든지 1분 자기소개도 또한 패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지원 동기에 있어서 1분 자기소개서는 구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로서 글로써 전달하는 것인 것에 반해서 지원 동기에 대한 면접에서의 답변은 구어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이겠죠. 말로써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즉 관련해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결론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지원 씨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원 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DS 부분이 있잖아요. 자, 면접관처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안지현 씨. 왜 우리 회사가 안지현 씨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질문 들어갔죠? 전자전파 전공자로서 제가 반도체 관련 전공 과목을 이수했고 관련 공정기술 과목을 분야에 대해 기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주관하는 600시간의 SOC 플랫폼 설계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제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기본 실무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서빙, 호텔 안내 등 10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기른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품질 관리 분야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저 면접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 저 내용은 좋아졌는데 아니 실제 만약에 면접이라면 이렇게 좀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얘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큰 점수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예. 몇 점? 그 내용이 좋으니까 8점 줄게요. 와, 그래도 마음이 후하네요. 약해가지고. 네. 예. 내용이 좋아졌어요. 역시 확실하게 내용이 이제 좋아요.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참 그 좋아졌습니다. 홍선혜 씨 몇 점? 저는 8점 주셨다면 저는 네. 조금 박하게 7점. 왜냐하면 공감하는 게 조금만 박한데요? 네. 이게 다 지연 씨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긴장한 모습이 여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좋아지면 어떨까 싶었어요. 예. 저는. 이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뭐 안 보고 다도 그냥 술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한 태도보다는 저는 내용 측면에서 조금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네. 하고 싶어요. 지연 씨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첨삭을 드리자면 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준비 과정과 기본 지식을 잘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로열티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그래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좀 아쉽다. 예. 대표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로열티까지 들어간 그런 답변은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품질관리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그동안 반도체 실무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전자공학 전공 중에서 반도체 관련 기본 과목 외에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600시간의 SOC 플랫폼 설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서빙, 호텔 안내 등 약 10가지, 10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R&D와 생산 라인을 잘 이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 멘토링에서 만난 홍길동 대리를 통해서 삼성의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최근에는 DS 부문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배를 통해서 직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입사 의지가 그 어떤 그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네. 회사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안지연 씨의 1분 자기소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네. 하나 더 추가한 것들은 왜 삼성에 입사하고 싶은지 연결고리를 찾아서 입사 의지를 간접적으로 더 첨가한 것밖에 없거든요. 약간 저 주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한 자기소개서나 그 면접 답변에는 엄밀히 구분하면 첫 번째 직무 중심에 대한 지원 동기와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를 적절히 혼합을 했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면접 답변에서는 내가 왜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두 가지의 증거 요인이 있었죠. 첫째, 네. 둘째. 거기다가 더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한 가지의 로열티를 곁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멘토링이 그게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면 뭐 B2C 기업이라면 아. 뭐 현장을 방문해봤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군요. 네. 네. 지연 씨는 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거 보고? 제가 네. 네. B2B 기업에 다니는 그 선배들을 잘 모르고 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궁금해요. 자, 보면은 B2B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 저는 이것도 입사 지원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방법이 다 있거든요.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200대 1에 도급 순위 50위의 건설회사에 지원한 홍보 담당으로 지원한 네. 학생을 컨설팅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보통 건설회사 보니까 B2B잖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회사가 시공한 지방의 아파트 지역의 중개소, 네. 지역 중개소를 방문을 해서 중개사무소죠. 네. 자, 복덕방이죠. 방문을 해서 그 사장님들을 어설프나마 17분을 인터뷰하고 설문을 조사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면접에 가서 이 지원자가 이거 본인이 설문 조사했던 기업에 대한 잘한 점과 못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꺼내놨었거든요.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한 거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소위 좀 능글능글한 인상 외 그리고 말빨 외에는 스펙이라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러한 그 필살기 카드를 꺼내는 것들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없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네, 네. 정말 B2B 기업인데
정말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동종업계라든지 그 기업에 선배들이 없어서 네. 이 친구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보고서 그 블로그에서 보면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더니 한번 와라라고 했었고 그 선배를 만났다는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면접에 가서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왔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참 이를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보이고. 그래요. 아,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손품, 발품 두 가지 품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품절남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품절남이 말이 됩니까? 진짜 왜냐면 품절남이 되셔야 될 품을 텐데. 다 팔으면 우리가 품절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업에 합격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저스펙으로 합격하신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자,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스펙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면접에서는 입사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의 관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그 길을 만들어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여기 지금까지 방송에 출연했던 1기, 2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이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방송에 나왔었고 또 최종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즉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한 본인이 그 길을 갖다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면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네. 저는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네. 예. 네.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지원 씨가 3기 학생이었고 앞서서 1기와 2기 학생이 모두 최종 합격에 이제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치월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기 스펙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하나하나 그 용기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안지원 씨도 이제 그런 영광을 맛봐야죠. 네,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까요? 그래 우리 안지현 씨 안지 4주 됐네요. 그러게요. 제일 먼저 임기환 코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반도체 기본 그거 플랫폼 설계 과정을 듣고 있는 걸 제대로 잘 이수해서 제 간절함을 가지고 하반기 때 더 열심히 해서 제 지금 떨리는 이런 심정, 아니, 떨리는 이 발표력도 네. 고치고 말투도 고쳐서 진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백상영화제 수상 소감 말하듯이 많이 떨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 우리 저 3기 안지현 씨. 이 졸업 이후에 공대녀 우리 공대 아르미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그 하반기에서는 정말 그 좋은 채용 소식 그리고 합격 소식 우리들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네. 자, 일취월장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안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